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제가 9월에 미국 대선도 있기도 하고 미국 물가도 하도 높다고 하여서 체감도 해볼 겸 미국, 그것도 중심인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맨해튼, 뉴저지, 이스트 뉴욕, 브로녹스, 할렘, 이스트 할렘 등 다양한 곳을 다녀와서 이에 느낀 점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 미국 물가입니다. 미국 물가가 많이 높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한 미국 물가는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네? 였습니다. 분명 작년만 해도 많이 높았을 것 같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은 많이 낮아졌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물가, 즉 상품을 판매할 때 상점마다 가격도 다르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여 물가가 어느 정도 낮아졌구나 예측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낮아졌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외식 물가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마트에서 파는 상품, 대용량 상품 등의 물가를 말하며 여전히 외식 등의 경우에는 물가가 정말 많이 높았고 뉴욕이라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난히 더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뉴욕에는 월마트가 있진 않아서 트레이더 조나 프레시마켓 등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외식의 경우에는, 즉 식당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잘 되는 음식점은 경제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잘 되는 것을 보여주었고, 반면 잘 안 되는 곳은 정말 안 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치폴레나 맥도날드, 버거킹, 쉑쉑 이런 프랜차이즈, 어떻게 보면 패스트푸드, 저렴한 음식을 판매하는 곳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항상 바글바글했지만 그 외 분위기가 있는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번화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외식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팁까지 18% 이상 혹은 20% 이상 매기고 있기 때문에 3배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경우 유럽과 다르게 양도 많아서 혼자보다는 둘 이상이면 그래도 배고픈 외식은 아니다, 양은 많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식이 아닌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서 구매를 하여 먹는 것을 생각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생각보다 저렴해서 어쩌면 비슷하거나 2배 정도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식자재를 사서 숙소에서 주로 해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해야 될 말은 시급입니다. 시급의 경우, 미국의 경우는 주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대략 7달러에서 17달러,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9,000원에서 22,000원 정도로 기본 시급을 생각할 수 있지만 팁 문화도 있으며, 뉴욕의 경우 24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음식점 혹은 새벽까지 하는 음식점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뉴욕의 경우 지금 17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22,000원 정도 매겨져 있지만 팁까지 생각하면 10까지 3만원에서 3만원 정도 선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급이 약 1만원도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잘 사는 중심가인 뉴욕과 비교했을 때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을 보면 물가 경우도 어쩌면 우리나라와 체감상 비슷한 물가가 아니지 않나 싶었기 때문에 뉴욕이 생각보다 물가가 비싸지는 않는구나 라고 느껴진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나 뉴욕의 경우보다 인플레이션이 화폐의 가치보다 높아진, 즉 이머징이나 빈민국의 경우가 체감상 물가는 훨씬 더 높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시급에 있어서 할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24년 시급이 9,860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는데 뉴욕을 다녀오면서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 문화인식이 시급 9,860원 인식이 아닌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시급 2만원, 3만원 정도의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문화 수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 정말 문화의식이 높다고 좋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르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눈이 생각보다 많이 높다, 미국이라는 패권국이랑 시급 차이가 많이 안 날 정도로 눈이 높으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향 평준화가 된 눈높이가 우리나라를 어쩌면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어쩌면 너무 높게 기준을 잡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문화 수준이 정보의 속도, 문화의 속도, 비교 등이 어쩌면 단점이 되어 쉽게 무너지지 않을까 싶으며, 즉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무너지거나 사라지는 10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고용에 대해서 느낀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시급이 9,860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높은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완전고용이라는 단어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낮은, 즉 완전고용이라는 것으로 많이 유명한 나라입니다. 왜?
이런 것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생활에 있어서 금수저, 흑수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상류층과 하류층이 어느 정도 경계성을 두고 있지 않아 친구도 하고 교육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계급이라는 것을 볼 수도 있어서 그 부의 계급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며 또는 이것을 비교할 대상이 있는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눈이 다 높아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1만 원이 안 되는 시급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환경적 배경은 이미 시급이 그 이상을 넘어섰고 이런 문화적, 환경적 배경이 고용면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포괄적인 네트워크 환경의 단점으로 적용이 되며 이에 인스타그램 효과가 더해질 것입니다. 인스타그램 효과란 인스타그램이 없을 때에는 여자나 남자나 작은 파이의 우물 안에서 그만한 그 사람이면 그냥 저냥 괜찮다고 판단을 하여 결혼도 하고 하지만 세상이 넓어져서 이것은 더욱 큰 우물을 만들게 되고 이것은 또 양극화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사람들이 눈이 높아져 여자의 경우 결혼을 이만한 저만한이 아닌 다른 더 넓은 곳에서 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이며 이렇게 우물이 더 커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서 다들 눈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인스타그램 효과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어쩌면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것이 큰 장점으로 적용이 되어 그 삶 속에 만족해버리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유럽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혹은 유치원부터 이미 부의 경계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엘리트들끼리만 나누어지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끼리끼리라는 인간의 특성하고 어울려 부의 경계가 뚜렷해졌고 계급으로 나누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뉴욕만 보아도 어쩌면 이 작은 공간에 맨해튼이나 월스트리트, 미드타운 같은 경우와 빈민가라고 속하는 이스트 뉴욕, 할렘, 이스트 할렘만 보아도 뭉쳐 다니거나 끼리끼리 다니는 사람만 보아도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런 작은 공간에도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미국은 어쩌면 계급이 정말 명확하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완전한 고용이 될 수 있다는 말과 같으며 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계급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높은 부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더 높은 연봉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눈으로 더 높은 곳에 취직을 하고 싶어하면서 대기업에 눈이 쏠리는 반면 미국이나 뉴욕의 경우에는 이미 그런 경계가 닫혀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본인을 인정하거나 그냥 친구들도 비슷하기에 그냥 저냥 그런 곳에 취직을 해서 만족하면서 취업률도 높게 돼버리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직 빈부격차가 적고 어쩌면 아직은 살기 좋은, 살기 쉬운 좋은 나라임을 증명해 줄 수도 있구나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미국 그리고 뉴욕을 체감하면서 여행하면서 총괄적으로 느낀 것을 단어로 표현하자면 허무함일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강국이 정말 열심히 이들만 디테일함으로써 지금의 미국을 이뤘을까? 생각을 하면 어쩌면 우리나라가 부의 성장을 이룬 시기를 본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국민들이 하나같이 열심히 읽어낸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미국은 그냥 지리적 위치가 좋아서 어쩌면 다양성, 이민자의 나라라는 장점이 초반에는 누구나 평등했다는 것이 지금의 성장을 이루었고 성장을 이루었다는 표현보다는 그냥저냥 살아도 지금 패권국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경우 동부 쪽은 IQ가 겨우 3자리를 넘겼고 다른 곳은 대부분 2자릿수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105 정도 되는 편에 속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맞구나 느꼈으며 이민자의 나라답게 히스패닉이나 흑인 계열이 어느 정도 노동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에 지금의 미국이 가능한 거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다양성이 존재하는 프랑스나 미국의 경우 비슷한 분위기,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건물 양식 같은 것도 어쩌면 디테일한 설계가 이루어진 것보다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현대 건축이 많았으며 뉴욕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먹히구나. 아무렇게나 건물을 지어도 뉴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관하고 그렇지 않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이 공통성이 존재하면 그 건물의 특성이 이것이구나 다른 건물을 보아도 인식하기 쉬우면서 사람은 그것에 흥미가 생기기 마련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건물의 공통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죽은 건물, 즉 사람들이 이 건물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없어져서 그 공간을 그냥저냥 지나치는 용도로만 쓰기에 그 건물은 상업적인 무언가를 판매하면 음식점이나 소비자를 위한 공간이라면 이용하기가 너무 좋지 않은 건물 형태가 많아서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게 진짜 다양성인가? 이런 건 말이죠. 유럽만 보아도 건축물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 명품거리만 보아도 이런 건물은 다 명품이구나 하면서 저 건물에는 어떤 명품이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혹시나 하면서 사람들이 가보기도 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건물마다 그냥 다 다르고 뜬금없이 이 건물에 뭐가 있을까? 한두 번은 궁금해할지 몰라도 금방 실증이 날 수 있겠구나. 나중에는 그냥 구글맵으로 필요한 것만 찾아서 거기만 가는 구조가 되겠구나. 그러면 그 공간 사이에 있는 건물은 죽은 건물이 되겠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작은 상업적인 건물뿐만 아니라 높은 빌딩의 경우도 전부 구조가 다르고 그 본인만의 개성이 있지만 공통성은 없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금방 지루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또 건물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맨해튼, 미국의 중심가에 존재하는 높은 빌딩의 경우 벤더빌트, 록펠더, 카네기 이름이 있고, 이것은 결국 미국이 19세기에 산업혁명을 하면서 산업혁명을 일궈낸 부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돈의 흐름은 거기에 있구나, 그 분들의 돈들이 아직도 뉴욕 중심가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즉 베이비 부머들의 돈이 차세대로 이동하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게 가능한 것들은 어느 정도 기득권들이 방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즉 혁신이라는 단어는 돈이 차세대로 넘어가기에 딱 좋은 수단이지만 이 수단마저도 베이비 부머들이 돈이 이동을 하고 그 후에나 혁신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혁신이라는 붐이 체감이 될 정도로 빠르게 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 버블이지 않을까. 왜? 버블이라는 것이 어쩌면 차세대들의 발악 정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차세대들의 발악은 기득권에 의해서 버블은 꺼지기 마련이고, 그 후에 베이비 부머들의 돈이 흘러 들어가면서 혁신이 발생하지 않을까.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맞다, 중요한 대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DC 워싱턴도 뉴욕에서는 좀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갔다 왔습니다. 세상에 대선에 관심 있는 사람은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 말고 많이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저곳 해리스랑 트럼프가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있다는데, 이 대선보다 사람들은 데모크라시, 즉 민주주의에 더 관심이 많으며 다양성이 있는 나라답게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들이 많은 데모를 하고 있고, 트럼프가 데모크라시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미국인의 경우 말고 미국인이 아닌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말이죠. 미국인의 경우에는 트럼프랑 해리스랑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비하는 아닌데 미국인스럽게 생긴, 미국인의 경우에는 트럼프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느낌이고, 히스패닉이나 흑인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치에 관심이 많이 없으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인 것 같기도 하고, 느끼는 것은 우리는 샤이 보수가 많은 편인데 미국은 샤이 진보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왜 진보를 부끄워할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랑은 많은 다른 결의 정치색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정치가 어쩌면 우리나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이 없는 것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정치에 정말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녀본 나라를 봐도 방글라데시나 인도의 경우 그래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행동을 많이 하는 데에 비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정치에는 정치, 나는 그냥 나 살 길 바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여 묻어진, 관심이 없어진 혹은 지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더 뭔가를 물어보면 미안한 느낌이라서 그냥 저 또한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질문이나 관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번 뉴욕 여행은 어쩌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물가도 체감해 보았고, 어떻게 보면 미국 경기가 나쁘게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뉴욕만 봐서 그런지, 미국 중심만 봐서 그런지 저 또한 헷갈릴 정도로 분명 미국은 잘 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뉴욕은 망하지 않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증권가나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가 결코 나쁘지 않구나 생각할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미국이 경기가 나쁜 건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직은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뉴욕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뉴욕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을 하러 왔기 때문에 여행이기에 돈을 쓰려고 왔기에 이런 것들이 미국에 더 잘 살게 보이게 싶은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미국, 뉴욕 여행을 한다고 미국 경제가 어떻구나 알 수 있구나 호언장담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확신으로 무엇을 말하기에 조심스럽고 그냥 있으면서 느꼈던 것을 풀어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다른 나라도 많이 다녀왔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뉴욕을 다시 간다? 미국을 다시 간다? 라고 하면 저는 미국은 더 이상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여행으로는 갈 의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민자의 나라답게 다양성,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것은 여행으로 체감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양성은 오히려 도구로 적용이 될 것 같아서 미국의 여행은 안 갈 것 같고 다음에는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